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 지금 제가 안 바른 옆에 손이랑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일자가 잡혀 있음이 보이실 거예요. C커브가 이렇게. 근데 지금도 여 끝에가 약간 넙대대하게 보여요. 넙대대하게 이 손이. 그래도 젤을 해놓고 손톱을 잘 쓰면 지금 제 손톱에 보면 여기는 어딘 더 들어가고 어디는 더 하고 이렇게 C커브가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더 삐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젤을 하면 힘을 잘 받기 때문에 이게 완만하든 좁든 어쨌든 동그랗게 거의 대칭적이게 C커브가 좁아들어져요. 자기 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 손을 지금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보면 뭐 넙대대 하든 뭐 하든 옆에처럼 한쪽이 더 찌그러지거나 한쪽이 더 경사도가 높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완만하게 대칭적으로 C커브가 잡혀요. 이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손을 험히 쓰거나 막 이상적이게 변형이 있지 않은 이상은 C커브는 같이 수축이 들어가요. 왜냐면 똑같은 두께, 제가 저번에 컬러를 만약 동일하게 발랐다면, 두께를 동일하게 발랐다면 그래서 컬러를 균일하게 도포를 해야 되는 거고 젤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젤이 한쪽이 너무 두꺼워? 그럼 그쪽의 수축도가 훨씬 더 크죠.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이 더 많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거우면 그만큼 압력률이 높아지잖아요. 가벼우면 누르는 힘이 적어지고. 근데 손은 위에 눌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손의 입장으로 보자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아니라 손톱이라고 본다면 무거운 건 짊어지면 질수록 누가 나를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젤은 두껍게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두께를 무조건 얇게 한다? 아니요. 얇게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제가 컬러링에서 얘기했지만 젤로 올렸을 때 가장 좋은 두께는 그 사람 손톱 두께 2.5에서 3배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두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들도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원장님, 젤을 두껍게 올려야지 유지력이 높은 거 아닌가요? 젤이 얇으면 잘 깨지지 않나요? 깨지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젤만 깨진다? 그건 시술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프리엣지가 깨졌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깨져서 보수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점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깨져서 여기를 이렇게 삭감해 보잖아요. 근데 젤만 깨져 나갔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프리엣지의 발색을 잘못한 거예요. 젤이 깨질 정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손톱도 깨져야 돼요. 손톱이 깨지면 젤도 같이 깨져 나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젤만 깨졌다? 그럼 프리엣지가 두껍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젤만 그럴 순 없어요. 어쨌든 젤이랑 손톱은 강도가 동일해요. 그런데 젤만 어떻게 깨져요? 손톱도 같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손을 보고 보수를 들어갈 때도 보수해주는 거 어렵지 않죠. 다시 발라드리면 되니까. 하지만 선생님들 여기는 여기에서만 오기만 하면 왜 자꾸 깨져?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젤이 깨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어머니, 제거를 해봤는데, 어머니 지금 밑에 보시면 손톱이 한두 겹이 같이 깨지셨죠? 어머님이 손톱이 이렇게 깨질 정도로 손톱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손 쓰시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이게 젤이 안 깨지면 그게 더 문제가 커져요. 고객님. 왜냐면, 안에서 손톱은 다 아작나는데 젤만 안 깨진다고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얘는 인조 손톱인데 손톱과 강도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선생님도 젤을 고르실 때 무조건 안 깨지는 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깨져나가는 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레진 젤을 쓰고 하드 젤로 오버레이를 하고, 그거 맞지 않아요. 소프트 젤은 소프트 젤끼리 하셔야 되고요. 하드 젤은 하드 젤끼리 쓰셔야 돼요. 강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드 젤이든 소프트 젤이든요, 선생님들, 강도는 손톱 강도가 동일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한 거를 선생님들이 카메라가 만약에 지금 라방을 보신다고 하시면 요거를 순간 캡처를 한번 해놔 보세요. 제 손톱 지금 아직 지우기 전인데 캡처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저도 잠깐만 제 거로 캡처를 해볼까요? 이렇게 캡처를 하나 해 놓으시고요. 제가 좀 이따 이걸 지우고 다시 컬러를 바를 거거든요. 레드를. 그렇게 했을 때 손톱
이게 C커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눈으로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내가 정확하게 컬러링을 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했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가면서 손톱이 변화되는 거를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손님은 젤을 처음 했어. 그럼 그걸 모르죠. 경험을 아직 안 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들은 임상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거 한 달 뒤에는 이거보다 더 좁아지세요. 그 다음 되면 더 좁아지세요. 그거에 맞춰서 쉐입을 잡아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젤을 자꾸 들어가시다 보면서 그 사람 손톱에 맞게 그 사람 손가락에 맞는 C커브를 찾아가 주시는 게 네일리스트의 직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컬러링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젤의 정확한 두께도 자꾸 찾아가서 그 두께 이상 컬러링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오버레이는 우리가 유지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톱에 지금 밸런스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떤 추처럼 무게 중심을 맞춰주려고 꺼진 부분을 조금 더 얹어주고 안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도톰하게 하이포인트가 없으신 분은 하이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버레이를 하는 거지, 오버레이를 내가 컬러링을 못한 걸 숨기기 위해 아니면 조금 더 두껍게 해서 그 사람 손톱의 유지력을 높여주려고 절대 그렇게 해서 오버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제거를, 이쪽 손가락을 제거를 할게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큐티클 부분에 약간의 리프팅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거를 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베이스를 지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베이스 여기 리프팅 일어난 데를 좀 쳐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베이스만 남겨진 상태거든요, 제 손톱에. 근데 지금 삘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베이스를 쳐내야 돼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측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면을 보면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제가 그때 베이스를 한 번만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측면을 보면 베이스 두께가 두꺼우면 말이에요, 선생님들.
카메라가 잘 못 잡나요? 이 두꺼우면 튀어나온 부분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베이스 필인을 할 때는 턱이 있으면 안 돼요. 손톱에. 자꾸 제가 너무 가까이 줌을 하니까 잘 못 잡는데 좀 멀리 봐야 되나? 손톱에 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얇게 둔 상태에서 베이스 작업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베이스가 남아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필인을 들어가려면 베이스가 너무 두꺼워져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버퍼져. 만약에 선생님들이 파일로 만약 오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컬러만 벗겨낸 거예요. 컬러만. 그러면 그 다음 컬러 벗겨내면 표면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울퉁불퉁 하겠죠? 잠깐만요. 이거를. 예, 표면이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를 보통 이제 이런 버퍼 애들로 표면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드릴로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익숙치 않으시니까 드릴을 그 정도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드릴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릴로 이제 표면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베이스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로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손톱에 이렇게 보면 카메라에 이게 잡힐까요? 이게 베이스가 까진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렇게 까인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큐티클 이쪽 부분에 약간 이렇게 리프팅이 일어나는데, 얘는 좀 이따 이제 케어가 끝나면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애니까 푸시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고 쉐입을 잡고 뭐 하는데, 쉐입을 잡으면 길이가 달라지면서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길이를 안 줄이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원래는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그거를 체감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제 손을 이제 경험치 삼아 원래는 드릴로 큐티클 리프팅까지 다 하는 편인데, 저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드릴로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푸셔를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푸셔로 작업을 할게요.
선생님들도 지금 저번에 원장님이 자꾸 했던 부분을 저렇게 계속 하시지. 근데 이게 푸셔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무스하게 했던 자리에서 걸리지 않고 이 걸렸던 경계가 여기였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가 작업 공간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걸리는 게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근데 왜 옆으로 안 남아? 스티커 뜯듯이 제가 푸셔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뗄 때 우리가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연장시키지.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푸셔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완벽하게 떨어져. 여기 했다가 왜 또 여기 계속 연결이 되게끔 뜯겼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큐티클은 한 줄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할 때 연결성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푸셔도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아니라 점점 공간을 확장해 나간다는 식으로 푸셔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끝까지 와야 되고, 근데 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원래 손님 손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저는 지금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제 손톱이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드서부터 여기까지 하기까지가 딱 편하잖아요.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겹쳐야 돼요. 겹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이거를 뜯었으면 연결이 됐다면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리는 데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는데 걸리는 게 없어? 그럼 푸셔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손님 거 쓰던 건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갖고 귀찮아서 이걸로 할게요. 핫타올로든 뭐든 뭐 거즈든 뭐 편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이 작업을 할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큐티클 사이에 루즈 스킨이 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빼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손톱이나 큐티클 부분이 너덜너덜한 건 상관없어요. 큐티클이랑 손톱 사이에 루즈 스킨이 하나도 없게끔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저 큐티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도 지금 이렇게 보면 큐티클이랑 손톱 사이에 낀 게 없죠.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제거할 거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톱과 큐티클 사이에 껴있는 먼지 같은 애들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거를 핫타올이나 이런 애들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된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확인하고 그 작업이죠, 뭐 저희 일은.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를 지금 제가 계속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자꾸 귀에 인이 박히고 내가 이 얘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녹음기처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까먹지 않아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카메라 각도가 선생님들 화면에 잘 보이나요? 제 손톱이나 뭐 지금 상태 같은 것들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더 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핫타올로 큐티클 사이에 루즈 스킨을 다 빼내고 나면 큐티클 라인이 선명하게 보여요. 선생님들 눈에도 지금 제 손톱에 있는 큐티클 라인이 정확히 보이시나요? 그럼 이 큐티클 라인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니퍼를 가지고 와서 저거를 균일하게 일자로 잘라내는 게 큐티클 케어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큐티클 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큐티클 라인대로 일자로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잘리죠.
이거는 뭐 일자로 잘라야지가 아니고 그냥 뒤에 그렇게 자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정리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로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큐티클 라인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 저기 뭐가 남았는데요? 그럼 다시 어떻게 남았으니까 다시 또 그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등을 타고 이런 식으로 잘라내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약간 위쪽에 거스러미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얘는 큐티클을 잘라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제 손톱에 지금 손가락에 피부가 건조해서 지금 제가 여기 안 일어났던 거 보여드리냐고 로션을 안 발랐던 이런 데가 좀 일어나 있어요. 근데 얘를 안 자르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나중에 오일 파일로 정리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걸 정리하고 싶다고 또 니퍼를 가져다 대면 그게 이제 또 커팅이 되니까 일어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냥 내비두시고 저는 일자로 잘 잘렸다. 그럼 이제 큐티클 케어는 끝난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케어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클 케어는 푸셔만 잘하면 케어는 1초도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자르는 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선생님들한테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오늘 컬러링을 여기까지 바를 게 아니고요. 아까 발랐던 데 있잖아. 발려져 있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바를 거예요. 왜냐면 또 동일한 면적을 발라놔야지만 이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길이도 안 줄이고 컬러도 큐티클까지는 안 바를 거예요. 그렇게 바르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저 지금 쉐입도 안 잡았거든요. 쉐입도 안 잡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바를게요. 없는 거네. 원래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 사이드도 다 달라져 있잖아요. 사이드도 손톱이 자라나오면서 옆에 부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분명 제거할 게 필요해요. 옆에 사이드도 쳐줘야 되고 쉐입을 잡아줘야 돼요. 이 사람 C컵에 맞춰서 조금 수트에 맞춰 잡아줘야 하지만 손을 안 건드렸어요. 잠깐만요. 여기 약간 거스러미가 아까 이것만 제거를 하고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컬러링을 똑같이 해볼게요. 혹시 제 머리가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원콧, 투콧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은 젤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원콧에서 발색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콧 뭐 쓰리콧 발색이 안 나오면 뭐 폴콧까지 바를 수도 있죠. 사람마다 양 조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보통 투콧 정도 하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바른 젤이 요 키스 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키스 젤을 했는데 저는 디젤이나 키스 젤 같은 경우에는 원콧만 바르거든요. 왜냐면 원체 발색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발색이 잘 나오는데 굳이 두껍게 뭐 두 번 바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원콧만 바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지식 중에 정말 검증받은 지식이 몇 개가 있는지, 정말 그게 항상 균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게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가짜 정보들이나 가짜 지식들도 꽤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알고 계신 것 중에 우선 첫 번째가 두꺼우면 오래 간다. 오래 갈 수 있겠죠. 백지잔도 맞으면 낫다고. 한 장보단 두 장, 세 장이 결례도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 결례도가 젤만 유지를 잘하는 결례도라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 두께를 지지대인 손톱이 그 강도를 버텨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젤이랑 아크릴을 똑같이 문제성 손톱에 쓰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크릴은 픽싱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C커브라든지 그 모양에서는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조금 압력을 그러니까 핀칭 주고 하다 보면 조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어떤 모양을 주기 위해. 근데 그거는 교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핀칭을 주더라도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픽싱력이 그렇게 썩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손톱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죠. 왜냐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여 주니까. 그래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손톱이 움직이는 대로 얘네가 같이 구부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큐티클이라든지 사이드라든지 프리엣지 부분에서 얘네가 리프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 두께 조절이에요. 두께를 너무 손톱과 맞지 않은 두께를 올렸을 때 너무 두꺼워도 유지력이 안 나오고요. 너무 얇아도 유지력이, 아니 나 너무 얇은 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쉐입을 안 잡았더니 손톱이 아주. 그래서 젤을 두껍게 바르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손톱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방해를 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두껍게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 두껍게 올리면 손톱이 이렇게 납작해질 때 같이 납작해지고 손톱이 오그라들 때 같이 오그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크릴을 뭐 매니큐어 대신 안 하고 젤을 매니큐어 대신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자, 지금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지금 베이스 한 번 바르고, 근데 베이스를 한 번 바르긴 했는데 원장님 왜 베이스를 한 번 바르셨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필인을 했잖아요. 다 제거를 하고 베이스를 투코 바른 게 아니라 베이스가 지금 거의 원콧 발린 정도의 두께가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를 또 추가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필인을 할 때는 내가 베이스 바르는 두께를 정확하게 알고 원콧 정도의 양만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베이스는 투콧 바른 거나 똑같은 거죠. 베이스 투콧에
컬러 원콧, 탑 원콧. 근데 저번에도 그렇게 발랐거든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캡처를 해볼게요. 아이고 꺼졌네. 지금 선생님들이 제 손을 만약에 지금 라방을 보고 계시다면 캡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손톱 모양과 아까 지우기 전에 손톱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이 조금 더 일자에 가깝거든요. 아니신 것 같은가요? 모양을 아까와 딱 봤을 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얄쌍한 모양을 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시면 캡처를 하신 다음에 아까 거와 지금 거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기가 쉽거든요. 제가 지금 일부러 큐티클 케어는 했지만 큐티클 쪽으로 안 바르고 아까 발랐던 면적 그대로를 발라놨어요. 그래요? 비슷해 보여? 이게 면적을 보실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밑에 프리엣지 부분이랑요, 이 큐티클 라인을 볼 때 이쪽 라인이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닿는가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거의 이렇게 일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걸 보시고 큐티클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랬을 때 밑에가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손은 맨손톱일 때 있는 손톱에서 젤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한 1, 2주 정도 지났다 1, 2주만 해도 수축도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그냥 맨손톱으로 보기에도 지금이 더 일자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손톱이 아까 거보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선생님들 손에도 해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한 달째보다 두 번째가 더 손톱이 C커브가 정확하게 잡혀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저는 길이를 조절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손톱이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손톱이 자라면 이 큐티클 부분이랑 맞춰서 쉐입을 잡을 거 아니에요. 프리엣지 부분이랑. 그러다 보니 손톱이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힘의 밸런스를 맞추니까 C커브가 두 번째가 첫 번째 달보다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항상 왜 원장님 자연 네일을 기르지 말고 손끝까지만 하고 매번 자르라고 하냐면, 이렇게 손톱이 기르면요 선생님들, 이 부분은 지지대를 해주는 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C커브는 어디에 거의 맞춰진다고 했냐면 그 사람 손가락 모양대로 C커브가 맞춰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손가락이 손톱을 밑에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손가락 모양대로 이 C커브가 어느 정도 수축도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붙어서 이제 달라붙으니까, 우리가 수축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쪼그라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손가락 모양에 맞춰서 손톱이 쪼그라들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동그랗게 좁아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살이 없잖아요. 새로 자라 나오는 손톱은. 그러다 보니 얘네가 수축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손님들이 손톱을 짧게 잘라달라고 하신 손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을 쓰다 보면 손톱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얘는 쪼그라들려고 하는데 닿는 부분만, 아니면 많이 접촉되는 부분만 자꾸 압력을 받다 보니까 손톱이 수축도가 달라지죠. 압력률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더 오그라들거나 한쪽이 더 펴지거나 아니면 한쪽이 깨져나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터져요.
그래서 손톱을 이 손가락 이상에서 어느 정도 길이까지는 그래도 여기 면적이 넓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잡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손톱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살 있는 부분과 살이 없는 부분의 수축도가 전혀 상이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손톱이 꽃갈콘처럼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 꽃갈콘처럼 오그라들면서 또 손을 쓰는 힘이 또 다르니까 그것 따라 오그라드는 방향치도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손이 틀어지죠, 손톱이. 그런데 이제 팁이라든지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라놓거나 핀칭을 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더 수축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굳은 상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 연장을 해서 어떤 모양을 균일하게 내고 싶으면, 그래서 팁을 뭐 붙이든 아크릴을 연장하든 젤을 연장하든 연장 손톱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손톱을 엄청 길게 하고 거기다가 쉐입도 정확하게 일정하게 안 잡으면서 젤도 일정하게 못 올리는데 거기다가 막 스톤 붙이고 뭐 장식 붙이고 뭘로 이렇게 되면 손톱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젤을 하고 나시면 본인들이 한 달 하고 가셨을 때 손톱을 이렇게 찍어보시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한 달, 두 달 지나가서 내 손톱이 변화되는 거를 자각하시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손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냥 베이스 컬러 탑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손톱에 문제가 있는 손톱이야. 그래서 하이포인트라든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한쪽 부분이 꺼져 있거나 뭐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오버레이를 맞춰서 그걸 균형미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그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지, 손톱 두께 오버레이하고 유지력이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발 더 이상 그런 거는 네일리스트 분들이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셀프 네일러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이걸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꺼울수록 유지력이 좋아요? 아니요. 두꺼울수록 손톱은 데미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울수록 손톱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손톱 쓰시는 거를 점점 더 큰 힘을 사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나중에 맨손톱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힘을 못 견뎌 손톱이 찢어진다, 깨진다 막 이런 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으시면 이렇게 사진을 보시고 본인들이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제 손톱이랑 이렇게. 그러면 새로 지금 바른 거는 지금 파일만 보더라도 지금 이 큐티클 라인 곡선 시작하는 쪽이 사이드가 거의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일자로. 그쵸? 옆에도 이렇게 일자로 딱 했을 때 이렇게 달라붙죠. 곡선 있는데 빼고 사이드가 딱 달라붙죠. 우리가 파일링 할 때 어떻게 해요? 11자 만들잖아요. 그 11자를 왜 만들어요? 옆에가 일자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보면 지금 보세요. 일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안 바른 손이거든요. 옆엔 달라붙어 있는데 파일의 각도를 요쪽 제 옆에 여기 살 많은 데를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붙죠. 왜냐면 여기가 넓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캡처해서 그림장 같은 데 보면 핸드폰에 자 같은 거 있어요. 선 그리는 거. 그걸로 사이드를 한번 선으로 일자로 내려보시면 요 선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게끔 나와요. 그거는 프리엣지 부분이 넓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도 이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두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제 인스타에도 그 오죽하면 제가 선을 그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한번 올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걸 하신 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손톱이 얼마나 수축이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시는 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놨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거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시술하는 건 항상 같은 두께로 시술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면 수축률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 두 달 뒤에 지금같이 그림에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수축도가 옆에가 이렇게 폭이 일자로 맞는지 이게 이렇게 약간 마름모 형태로 프리엣지 부분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쉐입도 조금 프리엣지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더 넣어줄 건지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 그게 이제 변형 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손톱 이제 교정을 할 때 무조건 사이드를 일자로 잡고 그거는 응용이잖아요. 스탠다드. 문제가 없는 손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데선 거기서 조금씩 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정할 때도 틀어진 이빨을 옆에랑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탁 잡아주듯이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젤이나 아크릴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픽싱 해줄 수 있다. 수축률을 잡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젤이나 아크릴 둘 다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손톱을 코팅해서 유수분을 못 먹게 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젤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탄성 때문에 얘네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 주는 거고 아크릴 경우에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아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 힘을 받으면 깨져버리거나 부러져 버리는 것의 차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손에는 아크릴 시술을 하는 게 맞다 저 손에는 젤 시술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을 할 때 제로를 하는 거지 무조건 교정을 할 때는 아크릴을 써요. 단단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를 잘 머리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교정도 훨씬 더 잘하죠. 왜냐면 그 재료에 따라서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맞춰주니까. 그래서 젤을 왜 두껍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려고 오늘 제가 라방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뭐 잡고 막 2시간씩 얘기할 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시각적으로 그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이게 일자가 여기가 많이 좁아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모르겠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게 보이실 수 있어요. 안 줄어들 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맨손톱이어가지고 손에 힘대로 퍼졌던 손톱이 2, 3주 동안 어쨌든 유수분을 못 먹었는데 수축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축이 100%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젤도 똑같은 걸로 시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꼭 사이드를 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C커브가 정확히 잡혀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C커브를 제대로 잡아서 손톱을 얄쌍하게 만들어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손톱이 얄쌍하면 좋냐면 손가락이 둥근데 손톱이 지지대판이 이렇게 넙대대해지면 이 사이드가 힘을 못 받잖아. 얘네도 이렇게 손가락 뼈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야지만 이게 이쪽에서도 눌러주고 이쪽에서도 눌러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내 손톱이 만약 그 사람 손가락이 넙대대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손가락은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동글동글한데 어떻게 손톱이 넙대대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사람 손가락에 맞춰서 그 사람 C커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C커브를 잡아나가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임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손을 봤는데 이 사람이 젤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손톱이 옆에가 넙대대.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살을 못 쳐니까 여기를 이렇게 쳐버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쳐서 쉐입을 잡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손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뻐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해져요. 그럼 그 이상한 걸 또 쉐입으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모양이 안 나니까 오버레이?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봤을 때 물론 오버레이가 필요한 손은 오버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제값을 못 받는 환경에서 재료값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최소의 노동력과 최소의 힘으로 최대치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 매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게 바르고 적게 손이 들어가는데 손이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장에서 제일 잘못되는 관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손에 엣징 주는 거, 손톱에 엣징 주는 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잘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엣징을 손톱에 주는 건 잘못됐어요. 엣징은 어디에만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조 손톱에만 엣징을 주셔야 돼요. 손톱이 인조 손톱에만 엣징을 줬을 때 그게 결속력을 좋게 만드는 거지, 자연 네일에 엣징을 주면 손톱에 이 젤이든 뭐든 좋지 않아요. 선생님들 매니큐어 바르실 때도 한번 손톱에 엣징 준 데다가 매니큐어 발라보세요. 매끄럽게 발리나요? 하물며 팔리시도 매끄럽게 안 발리는 상태에서 젤같이 더 점성이 있는 애들이 거기에 제대로 이게 밀착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인조 손톱에는 엣징을 주냐? 선생님들 탑 바를 때 생각해 보세요. 탑은 코팅제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바르면 껍질처럼 벗겨져 나가죠. 왜냐면 얘네는 이 접착이 얘네들끼리 호환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매끄러운데 그대로 발리면은 얘가 다 그냥 껍질 벗겨져. 어떻게 해요? 탑 또 발라야 될 때 엣징 주죠. 버퍼 같은 거나 파일 같은 거를 고무 파일로 스크래치 주고 거기에다 알코올 닦은 다음에 탑 새로 바르잖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의 결속력을, 서로 다른 애들, 종류가 다른 애들을 같이 붙여야 될 때 걔네들끼리 잘 달라붙으라고 거기다 엣징을 주는 거지, 자연 네일에 엣징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네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연 네일은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자연 네일은 유수분 제거만 해주시면 끝나요. 유수분 제거만 해주시면 발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유지력은 제가 말했지만 케어의 문제예요. 케어하고 선생님들이 두께는 이제 양 조절인 거죠, 쉽게 얘기해. 그 두 가지가 유지력과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도 원장님 어떤 손은 깨져서 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손을 잘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젤만 깨져 나온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시술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젤이랑 손톱이 맨날 깨져서 와. 그거는 그분한테 우리가 젤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손을 쓰는 습관을 변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선생님들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서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시술을 해주려고 해야지, 자꾸 손님이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무리해서 잡아준다고 하면 그 책임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C커브를 잡는 거 선생님들이 자꾸 저번에 이제 쉐임 얘기를 하다 보니, 원장님 손님들이 얄쌈하게 잡아달라고 해요. 손끝이 퍼진 거를 싫어하세요 이러는데, 손톱 퍼진 거는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는 손톱이 움직인 대로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손톱 두께를 제가 2.5에서 3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2.5, 2배 이렇게 안 하고 2.5에서 3배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상 두꺼워져 버리면은 유지력이랑 문제가 생겨요. 유지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손톱 변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가면 안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손톱이 수축되려고 하는 힘보다 그분이 손을 쓰는 힘이 더 크면 그걸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두께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5배 정도 더 올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손톱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스퀘어보다는 라운드보다는 오벌이 더 수축도가 높죠. 손톱이 오그라들려고 하는 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 사이드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더 쉐입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쉐입을 잡아서 C커브가 정상이 됐다. 그럼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사이드는 건들면 안 되고, 정상적인 스탠다드 방법으로 사이드를 일자로 잡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면서 손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네일 아트는 제가 시술로만 어떤 모습을 주는 게 아니라 손님도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면서 자기의 이상적인 손톱 모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해주는 사람이 우리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술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시술 뒤에 한 달 뒤에 달라진 게 손님도 느껴야 되고 본인도 느껴가시면서 그걸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젤이 매니큐어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매니큐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컬러링만 연습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그 점성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잘 컨트롤해서 예쁘게만 발라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값을 더 받는 건데, 지금 이 값을 제대로 못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시술을 못하고 있고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지금 젤을 매니큐어처럼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안 되니까 막 인스타에 모양 예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뭐 원데이니 뭐 어쩌니, 절대 기술은 원데이로는 파악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시술을 해서 손님이 많아. 손님이 많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네일샵이 10년, 20년씩 단골이 없냐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없죠.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문제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또 안 돼. 그래서 요즘 점점 문제성 손발톱들이 많아져. 근데 그것도 문제성 손발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높은 게 아니라 체인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뭐 발톱 삭감하래. 저는 무전 발톱도 절대 그렇게 삭감 안 시켜요. 발톱이든 손톱이든 제가 말했잖아요. 지지대판인데 그 지지대판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다 없애버리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에는 육안적으로 되게 깨끗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균집을 다 없앴다고 쳐요. 그런데 균집을 없애놓고 걸어야 돼서 지지대판을 없애버리니까 걸음이 안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선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지만 병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저희가 없앨 수 없어요. 시간이 점진적으로 들기 때문에 약을 사용해서 그거를 같이 잡아나가는 게 무좀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성에 대한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배운 대로만 발톱 다 깎아버리고, 발톱 깎은 다음에 아크릴이나 젤로 거기다가 발톱을 연장하거나 만들어 드린대. 근데 중요한 건 저번에도 말했지만 발톱 무좀은 혐기성 세균이에요. 혐기성. 산소를 싫어한다고요. 산소를 싫어하는데 그 산소를 싫어하면 무슨 얘기야? 산소가 없는 데서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크릴이나 젤같이 코팅돼서 공기가 안 통하는 애를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균의 증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 산소에 노출되어 있을 때보다 8배, 10배만 이렇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좀을 잡아주겠다고 시작한 게 무좀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본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지금처럼 제가 어떤 지식적인 걸 알려줘서 아는 것보다, 아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네. 아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겠네. 아 이게 됐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일 아트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C커브를 잡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첫 번째는 쉐입을 정확하게 건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사이즈를 정확히 잡는 거.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컬러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제가 지금 여기에다 손을 이만큼을 발랐어요. 검지에. 그러면 이 양이, 이 두께가 10손가락이 다 동일해요. 엄지든 검지든 소지든 다 이 두께와 이 양으로, 이 똑같은 양이 아니라 여기에 도포된 양만큼, 이 두께만큼 모든 10손가락을 바를 정도로 선생님들이 양 조절을 해서 젤을 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치가 있으셔야지만 그러니까 젤이나 아크릴이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저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네일 아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약간 시간이 나와서 지금 라방을 켰잖아요. 선생님들이 네일아트 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거죠. 제거.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제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릴을 사용을 하시는데, 파일을 사용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드릴을 사용하는 거는 손톱을 망치겠다는 지름길이거든요. 파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드릴도 잘해요. 그러면 왜 이 원리가 그대로 드릴 사용법으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뭘 연습하셔야 돼요?
파일링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파일링을 어떻게 연습하냐? 항상 균일하게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균일하게 삭감을 시켜야 돼. 내가 내 손으로 움직이는 것도 내가 이 정도만 갈아야지, 난 여기를 갈아야지가 컨트롤이 돼야지. 돌아가는 저 기계는 더 어려우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파일도 내가 저길 갈아야지 하면 저기를 못 갈고, 내가 이 정도 두께만 갈아야지 하는데 그것도 못 가는데, 움직이면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애로 내가 저 손톱을 저 두께만 갈아야지, 저기만 갈아야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파일링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파일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파일을, 자, 지금 여기에다가 사이드 같은데 큐티클 같은 부분을 지금 파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일자로 돼 있으면 이 곡선 있는 데가 다 터져버리겠죠, 이런 데가. 그래서 이게 큐티클 모양의 그 각도대로 여기를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일 배울 때 이 동글 부분을 큐티클 쪽으로 해가지고 파일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를 파일을 잡을 때 선생님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쳤대요, 학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근데 파일을 쓸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잡든 그건 상관없다. 그래 맞아요, 상관없다고 쳐요. 그러면 파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잖아요, 우리 파일이.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면적이 넓게 쓰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할 때 넓게 쓸 수 있게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파일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누가 치면 떨어뜨릴 정도로 힘을 빼야 돼. 왜 힘을 빼라고 얘기하죠? 모든 도구에는 내 힘이 들어가면 힘을 컨트롤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 움직임의 횟수로 가지고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갔다는 건, 내가 이걸 힘줘서 세게 잡았다는 것조차도 내 힘이, 임의적인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고 내가 얘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손 사이에 이렇게 끼고 이 밑에를 써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여기에 큐티클 있는 데서, 선생님들도 팁에다 하시든 자기 손에다 연습하시든 좋은데, 저는 본인 손에다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남의 손 아작내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시면서 자기 손들 망가뜨리는 건 되게 무서워하세요. 근데 왜 내 손에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열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파일링을 한다는 것도 드릴처럼 내가 여기만 한 공간만 계속 파일링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마찰력. 그럼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찰력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삭감하는 양이 최대치인 횟수를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체크를 하려면 내가 통각을 느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모델한테 한다고 하면 모델은 아파요. 그럼 죄송해요.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해봐서 자기가 그 횟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처럼 제가 여기 사이드서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파일을 하면 우리가 넓게 써야 되니까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끝에서부터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잡고 있는 그 근처로 손톱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부터 내가 끝 지점까지 이렇게 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에 의해서 손톱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사이드를 하는데 엄지가 어디를 잡고 있어요? 파일을 가려고 하는 그 위를 잡고 있잖아요. 그 이상을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위가, 이 면적이 내 손가락 엄지를 잡고 있는 데를 이렇게, 우리가 니퍼 할 때 큐티클 등을 따라 움직이듯이 얘는 어디를 따라 움직이냐면, 내가 막으려고 하는 그 손가락의 옆면이 여기 항상 이렇게 닿아서 파일링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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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까지 갔어요. 이렇게 한 줄을 뺐어요. 전 한 4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손가락 두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거의 양의 두께를 알아야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파일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워보시면 알아요.
한 줄로 이렇게 밑에가 잘렸죠. 이렇게 갈렸죠. 없죠.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보이나요? 한 줄로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아, 여기 이 정도 두께는 저는 제가 이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한 줄이 나오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내가 두께도 정확하게 했는지, 내가 이게 한 줄이 어디든 두껍고 어디는 얇지 않게 정확히 갔는지, 그럼 그 옆에를 또 견적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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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또 한 줄이 긁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얘네를 껍질 벗긴 연결해서 감자 껍질 벗듯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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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딱 힘을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게 똑같이 벗겨지죠. 그러면서 파일링을 하면서 내가 컬러링을 한 게 정확하게 다 모든 두께가 동일하면 다 4번에 벗겨져 나가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파일을 할 때는 겹쳐서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3분의 1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왜 원장님이 저 얘기를 하냐?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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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들도 파일링 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아우,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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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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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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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빼고 4번씩 해가지고 파일링을 했어요. 내가 한 부분에 4번씩 가겠다고 했으면 한 지점을 4번씩 해서 다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힘을 빼고 동일하게 하면 카메라가 지금 약간 버퍼링처럼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데, 자, 이렇게 파일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여기를 벗어났나요?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가 까졌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엄지로 막아야 되는데 이걸 잡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손은. 그러니까 3번째나 뭐 이렇게 엄지로 막을 수 있는 데다 하세요. 그래서 컬러링을 균일한 두께로 하고 파일링을 힘을 빼가지고 횟수만 가지고 움직여서 하면 지금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턱이 있는지를 보세요, 선생님들. 힘을 빼고 겹치듯이 파일링을 하면 절대 턱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빛에 선생님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게 카메라에 이게 잡히나요? 원장님 이게 각이 지는지 안 지는지 솔직히 전 카메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늦게 오셔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고 해야 돼. 근데 내가 파일링을 했어. 근데 나는 파일링만 하면 턱이 져요, 원장님. 그거는 뭐예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고 횟수만 가지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힘에 똑같은 횟수로 똑같이 했는데 어디가 더 갈릴 일이 없어. 턱이 진다는 건 뭐예요? 단차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단차가 졌다는 건 뭐예요? 어딘 덜 깎이고 어딘 더 깎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
횟수만 가지고 움직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손에 힘을 빼야 되죠. 그래서 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제가 드릴로 해볼게요, 선생님들. 드릴도 똑같은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드릴을 왜 엥 하고 파버리냐면, 드릴을 줄 때도 선생님들이 드릴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어? 선생님들이 드릴로 이렇게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손톱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누른단 말이에요. 누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먼저 시작했을 때는 더 많이 눌러지니까 처음 시작한 데가 제일 많이 갈리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어느 데는 파이고 어느 데는 막 들깎이고 막 그래서 단차가 생기고 어느 데는 까이고 막 이런 데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드릴도 마찬가지예요. 횟수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힘이 빠져야 돼요.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얘네가 드릴이 내 손톱을 지금 여기 드릴 비트를 보면 거칠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이 골이 내 손톱을 마찰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스칠 때 이 깊이만큼 깎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누른 데는 더 많이 깎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른 데는 누르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스치는 데보다 머무르는 데 기니까 한 곳에는 2바퀴 도는 데는 어느 데 4바퀴 도르고 어느 데는 1바퀴 도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깎이는 속도가 다르니까 단차라든지 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파일이나 비드릴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파일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니까 그 파일에 기계를 돌려버리니까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애를 어떻게, 이걸 도는 걸 그만둬라 할 수 없잖아요. 얘네는 같은 RPM대로 계속 회전하니까. 근데 그 회전하는 걸 내가 같은 속도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횟수로 이걸 삭감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이게 무섭고 두렵고 저기를 갈아야 돼 그거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손톱을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칠기가 매우 거친 비트예요. 보통 오버레이를 하거나 막 그러신 분들이 쓰는 비트예요. 그래도 이거를 쓰거든요. 그럼 이런 애를 거친 애를 쓰면 좀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제 손에 해볼게요. 지금 각도가 안 나오니까 옆에 사이드는 말고 지금 요 윗부분만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카메라에 제가 편하게 하면 안 비치고,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하자면 지금 여기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이렇게 3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카메라의 색깔이 혹시 비치시나요? 이게 갈린 게 안 보여, 잠깐만요. 카메라를 또 벗어놨네요. 이게 갈린 게 동일하면 색깔이 갈린 부분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더 깎였으면 거기가 더 흐릿하게 보일 테고, 두꺼우면 거기가 더 진하게 보일 테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색깔이 균일하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아직 남았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똑같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남았네. 또 3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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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밑으로 똑같이 내려와요. 같은 횟수를. 그리고 또 가요. 하나, 둘. 둘 했더니 여기가 하나, 둘씩 빛이 돼. 그럼 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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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씩 그냥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은 두께로 발렸으면 똑같이 나와요, 베이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선생님들?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히나요? 또 카메라에 드릴로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고 횟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횟수로. 그러면 또 이제 여기도 가볼게요. 여기 남았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왜? 딴 데서 다 둘 할 때 다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내가 힘을 빼고 2번씩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릴을 쓰든 파일을 쓰든 횟수 가지고 얘를 조절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원장님, 왜 원장님은 3번 가요 4번 가요는 뭐 자기 손에다 드릴을 자기가 쓰는 비트가 다 다르잖아요. 거칠기가 그릿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릿수가 몇 번 이상 하면 뜨거운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 이게 그리스는 한 자리에 5번 이상 가면 뜨거워요. 근데 왜 5번을 가면 4번만 근데 겹쳐서 가잖아요. 그럼 밑에를 하나 둘 셋 넷 갈 때도 위에는 어떻게 해요? 4번을 반 이상은 8번, 9번이 닿는 거예요. 그럼 뜨겁죠, 당연히. 그럼 뜨거운 게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쓰는 비트가 한 5번 가면 뜨겁다. 그럼 2번씩만 움직여야 돼요. 아, 내가 가는 비트는 한 8번 쓰니 뜨거워. 그럼 3번, 4번씩 해서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겹쳐서 파일링을 해도 열감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손님들이 드릴을 쓰는 데서 뜨겁다, 아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열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선생님들이 지금 드릴을 쓸지도 모르지만 얼마를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뜨거운지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거예요. 자기가 쓰는 드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파일링을 했고 이쪽은 드릴을 사용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각진대가 있나요? 딱딱딱딱딱딱 각진대가 있나요? 파일 드릴 사용한 데랑 파일 사용한 데가 서로 경계가 져가지고 여기는 드릴 사용했다 여기는 파일 사용했다가 딱 보이시나요? 없죠. 드릴을 사용하던 파일을 사용하던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 원리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드릴을 보편 안 했을 때 다 이렇게 파일로 이런 식으로 갈아냈어요. 이렇게 갈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갈아내려면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드릴을 사용하면 얘는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여주니까 어차피 파일도 힘을 빼고 쓰고 횟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걸 기계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걸 얘가 움직이게끔 바꿔놨기 때문에 파일에 쓰는 그대로를 드릴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파일 사용하는 거 따로 드릴 사용하는 게 따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앞에 한 줄 더 그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한 줄이 이렇게 생겼죠. 선생님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여기는 지금 딴 데는 4번씩 갔는데 여기는 지금 한 줄씩 더 왔으니까 5번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갈리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움직인 대로 길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내가 파일을 할 때마다 턱이 지고 파일의 그 거칠기가 스크래치가 다 보인다. 그 말은 뭐예요? 파일이 횟수가 전혀 다르거나 횟수가 동일하게 했는데도 턱이 진다. 그건 뭐예요? 힘을 주고 지금 파일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일링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도가 있고 그거를 내가 쓰는 비트 그릿수 다 다르고요. 내가 드릴 사용하는 RPM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릴 같은 거 비트 사면 뭐 몇 RPM에 쓰세요. 15,000 그거는 그 만든 사람이 이 정도 RPM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비트가 잘 갈립니다지 그 RPM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RPM대로 움직이는 걸 내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RPM을 조절하는 게 달라요. 내가 15,000에 이게 비트를 또 이게 또 드릴로 갑자기 가버렸는데 비트를 사보시면 어떤 건 5,000에서 1,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건 뭐 7,000에서 1,200 뭐 이렇게 구간이 나와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왜 구간이 나와져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딱 속도를 알려줘서 이게 여기서 딱 이거에 쓰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구간을 나눠놨을까요? RPM을 선생님들 드릴 다 사용하시잖아요. 비트 다 있으시잖아요. 왜 거기서 이거는 15,000 뭐 2만 뭐 1,500 뭐 이렇게가 아니고 1,200, 1,800 이게 아니고 왜 구간을 범위를 되게 다양하게 그것도 범위가 500에서 7,000 아니 5,000에서 7,000
7,000에서 9,000 이게 아니라 범위가 막 되게 넓잖아요. 왜 그렇게 놨을까요? 속도를? 또 조용해졌어. 아니 다들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시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거를 왜 그렇게 해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왜들 이렇게 조용하시지? 꺼졌나요? 지금 라방 멈췄나? 지금 화면이 안 움직여서? 그거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다들 또 대답이 없으시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드릴을 다 한두 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입도 뻥끗 못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르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RPM이 있는데 거칠기잖아요. 이 RPM 돌아가는 속도가 있는데 우리 그릿이 있잖아요. 그릿은 거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파일도 보면 지금 여기 파일에 보면 이렇게 그릿수가 있잖아요. 180, 240. 이거는 180에서 240 정도는 자연 네일에 맞는 그릿수. 자연 네일에는 이 정도 그릿수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드 파일이고, 우리가 100에서 180 정도는 뭐냐면 이제 표면을 삭감시키거나 무언가를 이제 갈아내는 용도로 쓸 때 이런 거칠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파일에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칠기가 모든 파일에 거칠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릿수잖아요. 우리가 비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비트가 아이고 이렇게 거칠기가 다 다르잖아요. 좀 더럽네요. 파일 비트가. 지금 이렇게 보면 비트도 거칠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친 애들은 힘을 눌러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거친다는 건 표면에서 마찰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링 하면 손톱에 스크래치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움직여주면 드드드드드드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친 애들은 조금 빠르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빠르기가 선생님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빠르다는 게 뭐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빠른 게 한 이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빠르다는 게 이 정도의 빠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컨트롤하는 속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게 돌아가는 게 우리는 손을 봐봐요. 처음에 빠르기를 이 정도로 해도 이렇게 막 넓은 데는 이 정도 속도로 하는데 큐티클이나 이런 살 있는 데는 좀 조심하게 이렇게 좀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런 데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내가 조절을 하면서 덜 했다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맞춰놓은 RPM대로 얘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움직이는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RPM을 조금 높여서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되게 손이 천천히 움직여. 이러신 분이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면 손톱에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갈리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손이 움직이시는 분은 RPM을,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9,000 정도에서 이 비트를 써도 똑같이 삭감이 되는데,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분에 비해. 그럼 7,000 정도에서 움직여도
그 정도로 삭감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피스를 움직이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7,000에서 9,000 정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세요 라고 그 구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파일은 그게 없냐면 이 그릴에 맞춰 그냥 사람 속도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대신 시간이 길어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느리게 쓰면 당연히 손가락 하나 쏘고 파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간을 정해놓은 건데 선생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내 손은 느려. 근데 나는 빠르게 이걸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잉 하고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뜨겁다고 얘기하시고 균일하게 안 깎이니까 탁탁탁탁탁 턱이 생기고. 솔직히 선생님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비트 그릿수가 거칠수록 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제일 거친 애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드릴 비트 중에 거칠기가 제일 높은 애예요. 막 오버레이 하고 두께 있는 손톱을 제거하는 비트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얘로 제가 제거를 해볼게요. 얘로 제거하면 좋죠.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없으니까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얘로 제거를 했어요, 선생님들. 자, 지금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좀 제거하는 게 힘든데, 지금 보면 기존에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지금 기존에 드릴을 썼던 데나 파일링 했던 데랑 단차가 지어지나요? 드릴 비트 자국이 있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아까 파일링해서 스크래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 보시 마시고, 지금 얘를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단차가 벌어지거나 이 비트 모양대로 빗금이 있거나 턱이 있거나 하나요? 그거는 거칠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단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손톱에 머무르는 거는 똑같아요. 힘을 빠진 상태에서 그냥 스쳐만 가요. 그런데 얘가 빠르게 움직이고 더 거친 애가 파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칠기가 다른 이유가 240으로는 10번을 가야 돼요. 얘를 지우려면. 근데 얘 100그릿으로 하면 한 두세 번만 가면 갈려. 그러니까 거친 애를 쓰는 거잖아요. 비트도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애로 파일링을 하나, 이 애로 파일링을 하나, 파일에 힘을 안 주고 빼고 파일링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드릴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를 쓸 때도 이 똑같은 비트를 써더라도 너무 두껍고 막 안 갈리는 애들은 RPM을 낮춰요. 왜? 그러면 RPM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마찰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하듯이 내 손을 느리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손톱에 머무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2번 돌아갈 게 4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깎이죠. 대신 그렇게 안 사용하는 건, 그렇게 되면 얘네가 거친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열감이 높아져서 손님들 손톱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거를 한 자리에서 5번 움직이게 하지 않고 빠르니까 손을 빠르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를 10번 갈 거를 5번 갈 걸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깎이죠. 골이 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